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고국을 떠나야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라를 생각하며 더 발전된 한인사회를 이루려는 노력들이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죠. 전 세계 재외동포 단체 가운데 현재 한국 정부로부터 분규 단체로 지정된 곳은 모두 8곳입니다. 뉴욕 한인회도 분규 단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분규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단체마다 손실도 막대하다고 합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5월 2명의 회장이 동시에 취임하면서 한 지붕 두 회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회 55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분교단체로 지정되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민승기 두 회장은 이번 선거를 전면 무효화하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소송 비용만 수십만 달러에 달하고 또 한국 정부의 지원금마저 끊기면서 막대한 손실을 빚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한인단체 중 뉴욕 한인회처럼 분교단체로 지정된 곳은 총 8곳.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와 한미동포재단, 시카고 해병대 전우회 등 미국 5곳과 영국과 파라과이, 핀란드에서도 각각 한 곳씩 분교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분교단체로 지정되면 재외공간이나 재외동포재단은 분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한국 초청을 중지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 내부적으로 그 대표성에 이견이 존재할 때는 사실 어떤 당사자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지 불분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잠시 이제 뭐 협력 이런 거를 유보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단체들의 분규 원인을 살펴보면 당사자 간의 이념과 가치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치 갈등보다는 당사자 간 이익과 상호관계 등 사고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해 갈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규는 협상과 조정, 중재보다는 자원과 시간 낭비가 따르는 소멸이나 법원 판결 등 강제적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 뉴욕 한인회 사태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무지개의 집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갈 것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심리치료와 취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 지원만으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는 22일 무지개의 집이 후원금 마련을 위해 1일 밥집을 엽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지개의 집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들에게 포근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무지개의 집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새끼 식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한 쉼터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 가정폭력을 위해 피해자들만 뿐이 아니라 언제거나 그 임시 쉘터가 필요하신 분, 갑자기 집이 없어지신 분, 어디 가셔야 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뭐 직장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이 오시곤 하시죠. 네. 무지개의 집은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1일 밥집을 열어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뉴욕에서 매년 하던 것을 뉴저지까지 영역을 넓혀 후원금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맨하탄이나 뉴저지 큰 레스토랑들은 바쁘니까 이런 특별한 행사를 하기도 많이 힘드신데 그래도 이 몇 군데서 취지가 너무 좋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올해는 함께하게 됐습니다. 1일 밥집은 오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뉴욕과 뉴저지 6개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뉴욕에서는 맨하튼 그리운 미스코리아와 서울 가든에서 또 플러싱은 함지박과 병천순대에서 장소를 제공했으며 뉴저지는 포트리 풍림과 JD 스테이커에서 좋은 뜻을 함께 나누기 위해 동참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그들에게 어떤 재활의 그런 기회를 주자 해서 우리 직원들도 아주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함지박에서 이제 2번째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한 끼 식사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만큼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금원기입니다. 지난 9일 뉴욕 플러싱에서 맨호란의 변압기가 폭발해 주변 주택과 상가들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인근 마트 지하 창고에도 폭발로 인한 화재가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2가 선상입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맨호란의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인근 마트로 불이 옮겨 붙었으며 유리창도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에 놀란 마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이 주변 일대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사고 당시 이 일대는 뿌연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주변 상가와 주택에는 전기 공급이 끊어져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전기가 다시 들어올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격자들은 꽝 하는 굉음이 나고 불꽃과 연기가 일었다고 사고 순간을 전했습니다. 통제됐던 차량 통행은 오후 12시 30분부터 재개됐지만 전기 복구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과 소방당국은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퀸즈에 사시는 분들 맨해튼까지 나가서 공연 보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맨해튼까지 꼭 가지 않더라도 플러싱에서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가을 공연과 전시회 금홍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플러싱 타운홀에서는 가을 시즌을 맞아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등을 준비 중입니다. 타운홀은 다민족이 함께 어우러서는 플러싱의 특성을 살려 한국과 중국, 인도 등 다양한 인종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 이번 시즌에 중점을 뒀습니다. 올해는 특히 각국의 전통 공연을 비롯해 클래식과 재즈 등 음악 공연이 무대에 올려지고 사진과 미술 전시회도 열립니다. 이번 9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 가을 겨울 시즌에도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뭐 연령, 가족 연령이라든가 뭐 언어에 그런 상관없이 오셔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콘서트라든가 댄스, 뭐 가족 프로그램, 전시회, 워크숍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도 이번 타운홀 가을 시즌 공연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김지현 씨가 협연하는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오는 11월 13일에 무대에 올려집니다. 또 국악 명인들이 펼치는 신명나는 국악 공연은 오는 12월 11일에 열립니다. 타운홀 가을 문화 공연은 오는 12월 5일까지 이어지며 자세한 일정과 티켓 예매는 타운홀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내일 업계를 상대로 임금 지급 보증 채권의 의무화를 실시하면서 한인 업주들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이를 노리는 사기 행위도 잇따르고 있어 당국이 사기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주 재정국은 지난 1일 네일살롱 임금채권 판매와 관련한 사기 행위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경고문에는 임금채권 구매를 지원하겠다며 접촉해오는 사람을 주의하고 특히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로 반드시 라이센스를 소지한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를 통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관계자의 라이센스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정국 확인 사이트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국이 이례적으로 네일살롱 임금 채권에 대한 사기 경고문까지 게시한 것은 일부 채권업체 또는 개인들이 업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한인 네일살롱에도 임금채권 판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임금채권 판매를 위한 상품 설명과 실질적인 매매 행위는 재정국에서 발급하는 프로퍼티, 캐주얼티 라이센스를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매자는 임금채권 구매를 위해 이름과 소셜 세큐리티 번호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 도용 등의 범죄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애타는 시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영주권 문호의 우선 수속 일자가 이원화되면서 영주권 신청을 최대 1년 먼저 접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워크퍼밋 취득과 해외 여행 허가가 가능해지는 등 혜택이 편리해졌습니다.
연방국무부는 2016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영주권 문호부터 우선 수석 일자를 이원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일자는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로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종전 우선 일자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우선 일자는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로 영주권을 받기 전 영주권 신청서를 사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날짜입니다. 사전 접수가 허용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워크퍼밋과 해외여행 허가가 가능해지는 등 혜택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의 경우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는 2015년 8월 15일로 9월과 같이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2015년 9월 1일로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보다 2주 빠르게 설정됐고 사실상의 오픈 상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취업 3순위는 사실상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지만 가족이민 수속자들은 모든 범주에서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보다 1년 안팎이 빠른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가 새로 설정됐습니다. 해외 지역 재외 공간에 파견돼 있는 영사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평균 6,000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각종 수당과 지원 내역을 합치면 월 최대 10,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의원은 8일 국외 근무 외교관들에 대한 수당과 지원 내역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내역에 따르면 월 평균 3,000달러에 이르는 재외근무 수당뿐 아니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수당, 주택 임차료, 의료비, 차량보험료 등 모두 10가지가 넘는 수당과 지원들이 대부분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재외공간에 파견된 영사들에게는 기본급여 이외에 매달 평균 3,000달러 상당의 재외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동반 배우자에게는 재외 근무 수당의 25%, 만 20세 미만 자녀에게는 1인당 60달러의 가족 수당이 제공됩니다. 또 특수지에 근무할 경우에는 월 720에서 2,300달러 상당의 특수지 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영어권 소재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600달러 이내의 학비가 지급되고 육성회비도 연간 3,000달러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원혜영 의원은 아무리 외교관이라고 해도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각종 비과세 혜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 한국 학교가 활성화되는 반가운 소식 뒤로는 교재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교재 나눔터를 개설했는데요. 개학을 맞아 이번 학기도 온 오프라인으로 교재 나눔터를 재개장합니다. 박희동 교육원장은 어제부터 한 달간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재 나눔터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오후 5시에는 뉴욕 총영사관 8층 대회의실에서 교재 나눔 1일 장터도 개장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지난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온 오프라인 교재 나눔 장터를 개장하고 한글학교 교육용 교재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교육원은 올해에도 교재 나눔터를 개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원은 9일 교재 나눔 1일 장터의 개장 소식을 각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특히 장터에서의 물물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교육원 웹사이트에 있는 교재 나눔터 코너에 잉여 또는 부족 교재 현황을 탑재하고 장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장터에 참여할 우선 대상 학교로 올해 신설된 가나다라 한국학교와 뉴욕 초대 한국문화학교 외 2개 학교 등 총 4개 학교를 지정하고 학생 수가 크게 늘어서 교재 추가 확보가 필요한 학교들을 지정했습니다.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회복하면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건으로 아직 투표율은 저조하지만 재외국민들의 평등권, 합법상 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의미는 큽니다. 최근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2차례 공간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문제, 투표 장소 확대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투표 참여율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내년 총선을 대비한 모의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됐고 최근 발표된 평가서에 의하면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모의 선거를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고 공정한 투표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